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조국입니다.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라는 점을 직시하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의 혁신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을 설치하겠습니다. 내부의 잘못을 드러내고 바로잡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신뢰 회복의 바탕입니다. 윤리감찰단은 당내 공수처가 될 것입니다. 폭넓은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실행하는 감찰기구로 활동할 것입니다. 당 내부의 인지, 감시, 점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격상해서 독립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충상담센터와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피해자 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대위 출범 첫날 발표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직자 간담회와 서울시당 당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다른 지역 당원 간담회도 준비 중입니다. 내일은 저를 비롯해 비대위원들과 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성폭행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피해 예방, 인권 존중, 평등 문화, 신뢰 회복의 네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일입니다. 새로운 당원 당규 재개정안도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배운 뼈아픈 교훈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저와 비대위는 조국혁신당을 주춧돌부터 기둥, 석가래, 지붕까지 확실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오후 묵묵부답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습니다.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 퇴근길이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 왜 윤석열의 내란에 침묵했습니까? 왜 이런 행위는 헌정 파괴 범죄라고 꾸짖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까? 왜 급작스러운 전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개입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조 엘리트의 사법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선이 되겠습니다.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그 희대의 사법부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전면적 사법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원내대표 서항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 대구 장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내란 공범들의 단합대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건전보수의 심장 대구가 극우 내란 세력으로 위태롭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인 게 죄인 시대라고 하는데 죄인이 야당에 많은 것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장외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세력과 여야 3+3 민생협의체를 출범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21일 장외 집회, 애초에 국민의힘에게 협치 의지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거듭 제안합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 재정당,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협조해 주십시오. 내란 공범들이 나간 국회에서 진짜 국정과제를 논의합시다. 이재명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국민 주권 강화 및 대통령 권한 분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확정했습니다. 5.18 정신헌법 전문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이런 내용을 주요 개헌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른 방향이자 조국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제7공화국 개헌 과제와도 매우 일치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것은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 다양한 기본권 보장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 개헌 과제로 제시한 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더 깊은 민주주의와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제7공화국을 주창해 왔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돌봄권, 디지털권, 환경권, 문화권,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8대 사회권을 헌법에 반영하고 국가의 책임 보장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대안을 아낌없이 제시하겠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문을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엄규숙입니다. 지난번 비대위 논의를 바탕으로 당에서 신속하게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준비하였고 1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원을 포함해 핵심 당직자들이 우선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 소속의 12분 의원님들께서도 솔선수범해서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중앙당뿐 아니라 시도당에서도 속속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행할 것으로 압니다. 신속하게 교육을 준비해 주신 당 사무처에 감사드립니다. 의례적인 교육이 아니라 조직 내부를 되돌아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구성원들이 서로 토론하고 또 성평등한 조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교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사건은 일회성 사건으로서도 큰 충격을 주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될 뿐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 처리 이후에도 조직 전체에 충격과 상처를 남깁니다. 구성원 사이의 연대와 결속도 약화시킵니다. 혹은 이미 존재했던 균열을 더 도드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정당은 민간 기업이나 공공조직과 다르게 선출직 정치인, 당직자, 당원, 그리고 사무조직의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적 특성을 반영하는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또 토론을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 조직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피해자 중심의 처리 절차와 독립적 조사기구 등 사건 처리 절차와 처리 원칙 등이 신속하게 당원과 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대위원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대위원 우희정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이어서 잠깐 덧붙인다면 지난번에 비대위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로 공감한 것은 이 비대위가 출범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당의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이론이 없었고 실천 의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것들 혹은 실수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밖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당명 개정 가능성
마저 포함해서 저희가 당 구조와 조직, 문화, 그러한 전면 개혁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가 비대위원으로서 확인한 것은 당대표나 혹은 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나 그런 것에 대한 그 개혁에 대한 당 개혁에 대한 열의와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그 당내 변화 의지를 저희 비대위가 충분히 반영하고 또 당에서 그것을 실천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혁신당이 국민들의 지지에 부응할 수 있는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비대위에 힘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1차 회의 때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단법인 이음 대표이시고 문화예술 기획자로 활동 중이신 이재원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공연예술 축제를 만들고 있는 기획자입니다. 더불어서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문화기획 관점에서 해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오래 관찰하고 그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당내에서는 지금 평당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비대위에 참여해서 당내 혁신에 제가 평당원의 관점에서 그리고 문화기획 관점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능동적으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중앙당 당직자를 대표해서 우리 이혜진 전략국 과장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이혜진입니다. 당직자 여러분의 추천으로 비상대책위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직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은 창당 이후 길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야근도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은 당직자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직자들의 자긍심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당은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당이 손가락질을 받을 때 저 역시 그 비난이 제게 향하는 것처럼 괴롭고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함께했던 동료들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당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비대위는 피해자는 물론 상처받은 당직자와 당원까지 모두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공동체 회복의 길에 당직자들의 의견이 비대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